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지대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좌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각.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준석이가요, 야, 우리 당은 그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 당은 중국 공산당과 MOU 체결했다 하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돌아버리겠네. 자, 국민혁명당은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단 1원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계획도 없고요. 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함께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혁명당이 유일한 세력입니다. 자, 오늘 뭐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21년 7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대사 만난 이준석, 공산당과 오랜 시간 교류, 경제 대북 현안 협력 기대하자. 이 뭔 소린가 해서 봤더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는 2009년 맺은 MOU는 정책 교류 협약입니다. 우리 같이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뭐 인적 자원 교류하자, 뭐 그런 내용들인데, MOU로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며 그간의 양당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계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우리 교역국으로서 그리고 이웃 국가로서 앞으로 같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다수 있다라면 지역 내 경제 문제나 아니면 안보 문제, 대북 문제 여러 관점에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안보 문제가 우리 중국하고 같이 해요? 대북 문제를 무슨 중국 같이 하고 이야기해?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니까 저도 최근 알았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래 친중 정책을 하나 했더만은 중국 공산당이 이미 국민의 힘이 다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아스팔트거나 토양이 자갈밭이면 거기다 씨앗을 뿌려도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미 2009년 10월 30일이네. 이때 한나라당의 장광근 그 사무총장이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체결했네. 양당 간의 교류 및 협력 관계 강화,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국정 운영의 경험 교환, 양당 정치인 간의 상호 방문 활성화 등 뭐, 야, 이거 뭐 참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국정 운영을 경험을 교환합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자, 이거 보니까요, 이게 그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및 협력에 강한 각서라 되어 있어요. 각서. 노예 문서입니다. 노예 문서. 자, 이거 뭐 상호, 이거 원희룡 지사 블로그에 캡처 떠왔는데, 뭐 이게 보시면 한중 간의 전략자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뭐 국정 운영 경험 등을 뭐 교류하고 어쩌고 뭐 그러다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정치인 간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 가면은 술 한잔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뭐 하는 거지. 자, 한중 간의 우호 협력 관계 뭐 쭉 돼 있어. 돼 있는데 요 5장을 보면요,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업무 협약 MOU 이거는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래요. 그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했는데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갑자기 자고려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야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둘 다 전화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둘이 어저께 밤에 뭐 우리 앞으로 사귀자 했다 하더라도,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야, 우리 같이 좀 해보자 해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하다 보면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그래야 결혼에 꼴인하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서 통상 양해 각서라고 합니다. 양해 각서. 근데 이거 그냥 각서라고 써버렸어. 그냥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폐기하려고 하면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가 차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 정치 방역에 지금 그 문재인표 정치 방역에 지금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동참을 하죠? 민변 출신, 오세훈이 민변 출신이라고. 거기다가 당 자체가 중국 공산당하고 엮여있지. 그러고 이 지금 우한 땡땡이가 어디서 왔어요? 우한에서 왔죠. 중국에서 왔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거기도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민주연구원하고 MOU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여당과 야당이 우리가 믿었던 국민의힘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에 이미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원문입니다. 자 본조약은 무기한도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간에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중지할 수 있다. 아니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전신에 한나라당이 맺은 이 중국 공산당하고 맺은 각서는요 폐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폐기가 불가능해. 노예문서에 서명한 꼴이에요. 자 그거만 있나요? 이거는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캡처했는데 2015년에는 중국 자하얼 학회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가가지고 뭐 했냐 보니까 1대1로 정책 협력 방안 1대1로에 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뭐 협의를 했구만. 야 자하얼 학회하고 또 업무 협약서에 이렇게 맺었어요. 강제성이 없어도 우리가 조폭들하고 구두로 약속해도 지켜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 협약서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문구들로 채워지는데 아까 우리 한나라당에서 맺은 거는 뭡니까? 거기는 각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서. 그냥 노예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똑같은 MOU고 똑같은 업무 협약서인데 왜 여기는 그냥 강제적인 조항이 없습니까? 그 앞전에 한나라당이 맺은 건 강제 조항이 있고 강제 조항이 없어도 우리보다 힘센 놈들하고 맺은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중간의 중앙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2조 협력 분야를 보시면 중앙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해석,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 생태계 구축을 왜 공산당하고 하냐고. 그럼 뭐요? 한국의 정치인들, 보좌관들, 뭐 행정관, 보좌관들 이런 애들이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의 그 생태계에 편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 외교 정책이 뭐예요?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방향성 수립. 야,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만하고 이제 친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도장 찍고 서명하고. 나 진짜 씨. 지랄도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망할 놈 자식들. 여의도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하얼학회에 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한 학회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거 파이낸셜 뉴스를 보니까 추고흥 전 주중대사가 여기 수석연구원이 되어 있네. 2009년에 창립을 했고 그 창립하자마자 바로 한나라당하고 이 MOU 맺은 거네요. 그리고 시진핑이 1대1로 연구하고 이 보니까 연구원이 200명이 넘고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등 중국 내는 물론 미국 하버드대, 캘리포니아대, 일본 와세다대,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대학 등을 졸업한 뒤 세계 각지 교육계나 학계, 외교 정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수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스파이 기관이구만. 중국 최고 정책 자문회의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정협 외교위원회는 주요 협력기관이다. 추 전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승인을 받고 자하얼 학회의 수석연구원 자리를 옮겼다.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이네. 여기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봐도 할 말이 없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믿었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이렇게 업무협약 MOU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나오다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인들이 지금 110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 이중국적으로 들어온 애들까지 하면 그냥 150만에서 20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다 가져가고 주택 다 가져가고, 그러고 중국인들이 집을 두 채, 중국은행에서 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집을 두 채 세 채 사니까는 주택 폭등하죠.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세금을 또 때려. 세금 때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집을 팔아야 돼. 지금 문재인 때문에, 정치 방역 때문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또 상가가 망해. 그러면은 그 상가를 누가 사들어요? 그 집을 누가 사들어요? 중국 애들이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아 가지고 한국의 부동산을 다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 10년 되면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이런 조용한 침공에 대해 가지고 왜 더불어 국민의힘은 말을 안 하는가 하고 봤더만은 중국 공산당에 벌써 하부 조직이 돼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 보시면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차얼학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개최한 행사 53개 중 40여 개를 한반도 문제에 집중했다. 비공식 회의, 싱크탱크 교류,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등으로 양국 교류 회복에 주력했다. 아니, 그냥 학회인데 무슨 양국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야. 뭐예요? 촛불 집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합리적 의심이요. 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당장 이거 항의해야지. 이런 공로 등을 인정받아 한팡밍 중국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 차관급 겸 차얼 학회장 차얼 학회장이 중국 정협의 그 차관급의 부주임이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이 맞네요. 한국 정부로부터 2018년 대한민국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았다. 추전대사는 2020년 수교훈장 강화장을 수상했다. 뭐예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사드 반대하고 그 짓거리 했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훈장 줬다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거 어째 봐야 됩니까? 그리고 중국 싱크탱크 차얼 학회가 북한 교수 연구원 위촉을 하고 중국에서 첫 사례. 그러니까 차얼 학회하고 북한하고 거기 저기 교수진들 들어오고 차얼 학회하고 여의도 연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 이야기를 해도 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표가. 아니 왜 표가 안 돼? 확실하게 선명성이 있는데 보수가 직결하지. 알고 봤더만은 차얼 학회가 있으면은 여기 차얼 학회에 북한 교수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고, 이 차얼 학회는 국민의힘의 그 산하기관인 여의도 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럼 차얼 학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가 된다고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주 4.3 사건이 공산폭동이란 거 알고 있지 않냐? 그거 이야기를 해달라고 국민의힘에다가 그렇게 그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도 그 표가 안 된다고 하지 말았대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거고 북한하고도 저렇게 엮여 있는 거고 그래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에 중국 차얼 또 평화포럼단 공산당 새끼들이 무슨 평화야. 평화 하는 새끼들이 남의 나라에다가 1도론선 2도론선 끄어가지고 동해바다까지 자기들 거라고 하고 동북공정하고 김치공정 한복공정 해가지고 한국에 한복하고 김치까지 다 자기 거라고 합니까? 예?
지금 최재형이 국민의힘이 들어가든 뭐 윤석열이 들어가든 중국 공산당한테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거기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공산당이에요. 똘마니가 돼버렸, 따까리가 돼버렸다고. 따까리가. 자, 대우그룹의 중국 기획조사부장을 조원진 의원이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그리고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중국 한인회 부회장을 하셨고, 그 2008년에 이제 초선 의원이 당선됩니다. 당선되는데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로 합니다. 초선 의원이 원내 부대표 가능합니까? 이 당시에 재선 3선 수두룩하게 있었을 건데. 그리고 그 한나라당이 2009년 11월 3일날 MOU를 체결하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MOU 체결하고 한 달 뒤에 조원진 의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을 면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초선 의원이 이거 가능합니까?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만나는 게 가능해요? 근데 한국형 원전 중국 진출 의사 전달. 한국형 원전이 중국에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정부가 하는 거지. 왜 국회의원이 나서가 이런 걸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2014년 2월 1일날 보니까 대구 경제 중국이 크답이다 뭐 이런 포럼도 하셨구만. 대한민국하고 그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하는데 최선봉에 서셨네 보니까. 중국에서 사업 오래 하면요 중국 공산당하고 안 엮이면 사업 못합니다. 그거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시대지성 S라는 분이 조원진 우리공화당이 고발한 2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 검찰 두 기관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우리 당 족바들 니들 조원진 친중인 거 인정하는 거다. 조사받을 때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이 조원진이 왜 친중인가 했다. 내 진술을 듣고 경찰, 검찰이 설득당했지. 그래서 무혐의 나왔거든. 자, 이 미디어워치 기사 보니까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의 친중 노선을 비판한 그 유튜버를 그냥 또 고소를 했구만. 아이고, 남자 새끼들이 이 여자 유튜버를 갖다 고소를 하냐. 아이고. 여기 미디어워치 기사를 보니까요 이래 돼 있네요. 조원진 대표의 친중 논란은 그 스스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고, 실제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SK 아스팔트 판매, 한샘의 북경지사를 운영하는 등 대중국 사업 활동을 해왔던데 기인했다. 아, 이거는 옛날부터 뭐 그 사업을 한 거고, 중국에서. 특히 2008년 중국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도 북경 한샘 미가상 무유한 공사 등의 중국 법인 지분을 50% 보유한 채 최소 연 7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지속한 점에 친중 의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자, 그런데 또 2014년 10월 14일날 또 김무성이가 조원진 누구야 조원진이 아니고 김무성이가 시진핑을 만나러 갑니다. 김무성 대표는 시 주석을 만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대선 주자라 인정을 받은 셈이다. 아이고 좋겠다 야씨.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조원진이 2015년 6월 19일날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과, 야 중국 공산당이 무슨 반부패가 있어. 한국 정치의 시사점 해가지고 뭐 조원진 의원이 뭐 연설하고 유승민, 김무성이 또 앉아있고 뭐 그러네요. 국민의힘의 친중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증거 알겠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저기 또 전승절날 저기 또 올라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사드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보복하고 난리가 났죠. 예.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시면요. 자, 2016년 2월 5일날 그 시진핑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 사드 배치 위험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박 대통령이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여기는 없네. 김무성이가 한 달 있다가 김무성이가 도장들고 튄다고 그래가지고 120석 이야기 하던 게 200석 이야기 하던 게
128석을 쪼그라들어요. 그럼 2016년 7월 8일날 사드 한개 포대 한반도 배치가 공식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초에는 중국 외교부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고, 중국 또 2월 28일날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성주를 폭격을 하겠다 뭐 그랬고, 중국 정부가 3월 4일날 한반도의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초에 미 항공모함 3척이 막 한반도에 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북한을 폭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중국이 한반도 상륙하려고 해병사단을 실전 배치하고 군사적으로 압력을 한 거예요. 그러고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월 2월 달에 뭐가 일어났나, 국민의힘에서 범정권에서 박근혜 자진 사퇴 하야하라 뭐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진 사퇴 안 하니까 이제 문재인이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 자진 하야해도 탄핵 선고해야 뭐 그러고 탄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들이 촛불 집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했고, 그리고 광화문 촛불 집회에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3만원 주고 모집한다고 공고가 떴고, 이때 제가 이 기사 썼다가 거의 죽인다고 살해 협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하야 집회에 일본 공산주의 혁명단체 JR 노조 애들, 일본 빨갱이도 민노총 애들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게 여론이었습니까? 예? 다 조작된 여론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의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었습니다. 탄핵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아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린 건데, 우리 박근혜 탄핵 무효 탄핵 반대 하시던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전부 다 윤석열이 찬양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은 수갑 차고 이렇게 돼 있고 김경수는 수갑도 안 차고 저러 돌아다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항의했습니까? 이준석이가 뭐랬어요? 영입해준 박근혜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준석아, 야 이 자식아, 남자 새끼가 정치인이 되긴 사람이 돼야 돼. 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한마디 했고, 그 밑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던 친중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시킨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자,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이 화를 냈고 국민의힘에 지령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지령 내려왔다 봐야지. 뜬금없이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요구하고 탄핵이 단독 불가능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SOS 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정교조, 민노총, 일본 JR노조, 가톨릭 신부 수녀 다 튀어나왔고, 언론사, 가수들 뭐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연 한 번 하면은 한 10억 20억 무대 설치 그릇 깨지는데 그 돈 어디서 왔냐고. 예? 여러분이 보시면요, 대한민국이 전자개표기를 처음 사용한 시기가 김대중 정권 말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다. 첫 전자개표기 사용 후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다. 중국과 엮인 부정선거의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이명박 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부정선거. 필리핀 대법원 사용 불가, 오작동 해킹 쉽다. 한국산 그 선거 개표기, 전자개표기는 사용 불가능 판결이 받았어요. 왜? 오작동이 쉬워서, 해킹이 쉬워서. 2017년 아르헨티나에 수출해가지고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수출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콩고 대선도 부정선거 난리가 났죠.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투명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이명박 때 그 한나라당 할 때 중국 공산당하고 MOU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거가 언제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선거 부정 나와도 지금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준석이 이재명에 감명한다. 나도 부정선거론자들 1000명 차단하겠다. 이랬는데 국민의힘의 선거는 항상 국민 여론조사가 50% 반영됩니다. 그러면 그 50%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국민이 해주는 거 맞습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애들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왜 연세대 학생들이 투표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뽑을 때도 저기 뭡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50%라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민변 출신 오세훈이가 됐는데 지금 문재인이 정치 방역에 적극적으로 앞서가지고 사랑제일교회 하고 그 저기 어디야 은평제일교회 폐쇄하는데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 당선해주는데 고맙다고 그 목사님들한테 그 뭐 안부 인사도 했다고 하더만 안부 인사하고 뒤통수 쳐가지고 그냥 폐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이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모든 언론이 이준석이를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이거 조금 우리 이상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배추님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송도 1동 저렇게 도장이 찍어져야 되는데 여기 관리자 도장이 보시면은 1장기 도장이에요. 도장 바깥쪽에 원이 있고 안쪽에는 1장기가 있고 이거는 도장을 한 번도 안 찍어본 놈이 찍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그거 도장 뚜껑을 닫고 찍었다고 말이 됩니까? 자, 국민의힘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이미 지금 중국 공산당에 하고 제가 먹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 줄 서 있어 본들 토양이 오염됐는데 거기다가 저기 씨앗을 뿌려 본들 최정희가 들어간들 윤석열이 들어간들 누가 들어간들 거기서 친중 정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중국 공산당의 앞제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만든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국민혁명당 들어가시면은 그 저기 당원 온라인 가입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당원 가입 증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민혁명당 들어가셔가지고 그 저기 애국 보수정당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론 보수 분열의 원흉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정당은요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공화당도 지금 조원진이가 만들었는데 조원진 의원 사드 반대했잖아요. 사드 반대하다가 2017년 7월달 돼가지고 사드 찬성한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 감옥 가고 나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중국 공산당한테 먹혔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기가 차서 어이가 없습니다. 예.